저는 전방만 똑바로 보며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달렸죠. 그녀는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 요동쳤고 저는 그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달렸습니다. 저는 올해 49 평범한 가장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고 대학생 딸 하나, 아내와는 그냥 가족처럼 지내고 있죠. 작년부터 몸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갱년기까지 겹쳐서 그런지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주변에서 마라톤 얘기를 많이 하길래 몇 달 전 용기 내서 동호회에 가입했죠. 첫 모임 날 낯선 얼굴들 팀에서 몸을 풀고 있는데 그녀가 보였습니다. 에코백 하나만 들고 와서 묵묵히 준비 운동을 하던 여자. 40 중반쯤 됐을까요? 수수한데 괜히 눈길이 가더라고요. 처음 나오셨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네더군요. 네, 건강 좀 챙기려고요. 그날 이후 같은 코스에서 그녀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러닝이 끝나면 그녀는 챙겨온 물을 건네거나 집에서 직접 만든 간식을 내밀기도 했죠. 땀 많이 흘리면 보충 잘해줘야 해요, 오빠.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런 세심한 모습들이 괜히 마음을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대화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그녀는 한 번 갔다 왔다고 아이는 없고 혼자 살면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연락처를 주고받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러닝 모임에서만 보던 그녀와 어느 날은 따로 만나게 됐습니다. 늘 러닝복에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만 보다가 머리를 풀고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그녀. 순간 말이 막혀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죠. 단정하면서도 소박한 분위기, 꾸밈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더 끌렸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는 늘 쇼핑에 관심이 많고 새 물건을 사들이는데 열을 올리는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자기 관리도 철저해서 몸에 군살 하나 없고 당당한 돌싱에 아이도 없었죠. 만날수록에 마음이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더 끌렸습니다. 러닝 모임이 끝나고는 커피 한 잔을 함께 하거나 가볍게 저녁을 먹는 날이 점점 많아졌죠. 오빠는 원래 운동 좋아했어요? 아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라도 좀 챙기려고. 그녀는 늘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도 잘해줬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어쩌면 집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작은 식당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러닝 모임 얘기, 그리고 별것 아닌 소소한 얘기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대화가 끊이지 않았죠. 그리고 잔을 가볍게 부딪히고 술을 한 모금 삼킬 때마다 술 기운에 나도 모르게 용기가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냥 만나자. 나 너랑 사귀고 싶어. 순간 식당 안의 소음이 한순간에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 짓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죠. 만남은 더 잦아지고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자꾸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 안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를 더 알고 싶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레 올라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죠. 우리 잠시 쉬었다 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모텔은 안 가요.
거기 특유의 냄새가 너무 싫거든요. 그걸 왜 돈 주고 가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김이 확 빠지는 기분이었죠. 차 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도로 위 불빛만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자리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안전벨트를 푸는 소리였죠. 순간 당황해서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그녀가 말없이 내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전방에 고정한 채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도로 위 바람소리와 엔진음, 그리고 그녀의 움직임이 섞여 숨이 거칠어졌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가로등 불빛은 유리창을 스치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잠시도 멈추지 않더니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오빠, 저기 갓길에 세워봐요. 저기가 좋겠어요. 브레이크를 밟아 천천히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옆으로 차들이 휑휑 지나가며 비상등 불빛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댔죠. 저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잠시 눈을 마주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몸을 숙였습니다. 그날 갓길 위에선 시간마저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차 밖으로는 다른 차량들이 휑휑 지나갔지만 그 순간 차 안은 오직 우리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모텔은 싫다던 여잔데 와, 정말 대단한 여자더군요. 차 안에서 시작된 그 관계는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조용한 도로, 한밤의 갓길,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어느 날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원 주차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소리가 차 안의 긴장과 대비돼서 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리며 말했죠. 오빠, 누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짜릿하지 않아요? 그 말이 공감이 되더군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차 안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SUV라 뒷좌석이 넓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암막 커튼까지 설치했죠. 이젠 그 안이 우리들만의 은밀한 공간이 된 겁니다. 물티슈에 작은 쿠션, 담요까지. 어느새 그녀와 나만을 위한 장소로 변해 있었죠. 그녀가 또 말했습니다. 오빠, 차 안은 이제 조금 지루하지 않아요? 한적한 산에 가요. 낮에 가면 더 짜릿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도심을 벗어나 외진 산길로 향하게 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그곳은 낮에도 고요했고 차를 세우기엔 충분히 한적했죠. 트렁크에서 돗자리를 꺼내고 자리를 깔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앉아 천천히 미소를 지었죠. 오빠, 여긴 아무도 안 오니까 괜찮아요. 산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만의 호흡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로에게만 집중하던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킁킁 냄새를 맡더군요. 놀라서 멈춰섰는데 멀리서 노 부부가 천천히 산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등산용 지팡이가 들려 있었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노 부부는 우리를 힐끔 보더니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가슴이 거칠게 뛰는 가운데 멈추려던 제 손을 그녀가 꽉 잡았습니다. 오빠 괜찮대잖아요. 그대로 계속해요. 그때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에 맞춰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갔고 그 후로는 평범한 건
더는 아무 느낌도 주지 못했습니다. 노부부의 웃음,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그날의 순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젠 평범했던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착한 오빠, 멋진 오빠, 끝내주는 오빠, 그리고 우리 오빠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